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네, 머리 폈어요. 쌤 누나 헤어스타일이 네. 변했습니다. 약간 비 맞은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연말이기도 하고 아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제가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내년에 열심히 더 달리겠다는 마음가짐을 헤어스타일. 머리로 표현했어요. 예뻐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네, 오늘 무슨 얘기 할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연말이면 또 이제 나오는 게 예산안도 있지만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미 7월 달부터 개정안이 발표가 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수정안이 나오고 이제 확정이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 나왔던 대부분의 이야기 중에는 그 종부세 어떻게 될 거냐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예산안에 붙어 있는 세법 중에서 종부세 어떻게 할 거냐 컸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죠? 네, 거의 대부분은 기존의 정부 안대로 확정이 됐고요. 이제 세부담 상한선만 이제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그대로 가고 2주택인 사람들은 좀 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몇 프로예요? 세부담 상한이? 원래 지금 현행법으로는 세부담 상한이 150%예요. 2주택, 3주택 이런 거 제한 없이? 근데 세부담 상한선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일단 이제 세금을 이제 연마다 올라갈 수는 있지만 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나 기준시가에 따라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올라가는 한도를 두겠다는 거죠. 작년보다 150% 이상은 안 내게 해줄게. 네, 세금을 계산했는데 전년도에 100만 원 냈는데 올해 세법으로 계산을 했더니 뭐 200이 나왔다. 그럼 200만 원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150. 맥스 150%인 150만 원만 부과를 하겠다. 이게 세부담 상한선이죠. 그게 여태까지는 150이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2주택자가 200이 되고 3주택자는 300%. 그렇죠. 3주택자는 최대 이제 3배의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괜찮은 거 수 아닌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3배는 약간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어쨌든 근데 그만큼 이제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지분 투자 목적은 아니다라는 정책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관심 갖고 봤던 것 중에 이제 임대주택자들에 관련된 법이 있었는데 그 9.13 대책은 사실 그 시행령 관련된 게 많아가지고 이미 개정된 것들이 몇 가지 있고요. 그거 말고 이번에 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 중에 어떻게 될 건지 저희가 관심 가져서 본 게 있잖아요. 어떻게 됐죠? 일단은 주택 관련해서 말도 많았죠.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이 너무 많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일부 반영된 게 있어요.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이제 원래는 공제를 이제 필요 경비로 비용으로 빼주는 공제율을 70%까지 하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70%가 아닌 60%로 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약간 효과를 낮췄군요. 낮췄어요. 비용을 그만큼은 안 해주겠다.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택 세금 내는 건가요? 내년부터 이제 내는 거죠. 드디어 내는 건가요? 드디어 이번에 새로 바뀐 건가요? 네, 새로 바뀌었다기보다 원래 있었는데 약간 유예 기간을 줬다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확정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계나 이런 걸 보면 집을 이제 한 채 이상 가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한 집은 내가 살고 하나는 이제 임대를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임대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제 나라에서나 세무서에서는 이거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나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 주소지만 매칭시켜도 우선 알지 않을까요? 이 사람 명의의 집이 2개인데 주소지가 둘 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빈 집이 아니고서야 누군가 임대를 주고 있을 거고 또 그게 아니면 이제 임차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기도 한 월세세액공제 받는 임차인들 또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계약서가 구청,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세무서에 들어간 자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 자체는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과세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주택 임대 영역에 대해서 하지 못해서 이제 좀 유예하고 뭐 아무래도 모두가 이제 이것도 과세하느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못했던 걸 드디어 하게 되는 거죠. 주택 임대에서도 이제 과세되는 걸 정리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안 내나요? 네, 안 내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신 분들의 경우에 주택이 하나밖에 없으면 내가 내 집에 살던지 아니면 여기 어쩔 수 없이 못 살고 다른 데 사시더라도 이 임차를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결국엔 수입이 없다고 판단해서 1세대 1주택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하게 되고요. 월세가 얼마이던? 네네, 얼마이든. 9억 이하면. 9억 이하면 비과세고요. 근데 9억을 넘는 9억원 초과의 주택을 갖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는 놀리는 거니까 예,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하는 거네요. 3주택 이상일 때도 역시나 월세 과세를 하고 네. 3주택 이상일 때는 보증금에도 네. 과세를 하게 되고 그게 바로 간주임대료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요. 예, 지난 표현 참고해 주시면 다른 얘기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뭐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숫자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개정되는 내용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을 하향해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일단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라는 의미가 뭘까요?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얘만 분리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런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분리과세일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하지 않으니까 따로 떼서 얘만 따로 뗀다. 예, 따로 분리하니까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죠. 근데 그게 모두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 네, 월 임대소득 이런 걸 다 포함한 연간 임대소득이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는 따로 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소득이 있어도 조금 세부담이 낮을 수는 있네요. 근데 어쨌든 분리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 분리하는 경우에도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경비를 많이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현재 시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임대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장기 임대 아니고요. 그냥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필요경비율이 원래 여름에 개정안 나왔을 때는 70%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60%로 이번에 하향 조정됐어요. 60%. 그럼 이제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천만 원. 네, 2천만 원을 가정을 해서 이제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이고요. 이제 필요 경비는 아까 말했던 이제 필요 경비는 일단 비용 같은 거죠. 이 사업 소득에서 빼주는 비용 같은 거. 그 나라에서 정해진 비용이고 이거는 실제로 내가 이 비용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입증하지 않아도 그냥 이 비용은 무조건 적용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70%였던 것이 지금은 60%로 확정이 됐고, 네, 그럼 2천만 원에서 60%를 빼주면 1,200만 원은 비용을 빼준다.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크죠. 사실은 2천만 원짜리 월세 놓으시면서 비용 1,200만 원 발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부동산은 더구나 비용이 거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 정도면은 부담이 없게 하려고 되게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 공제라고 해서 좀 빼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400만 원을 빼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에서 경비로 60%인 1,200을 빼고 기본 공제 400만 원을 빼게 되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가표가 400만 원이 되네요. 생각보다 2천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이니까 많이 줄었네요. 네, 여기다가 분리과세 시 세율이 14%. 네, 그러면 56만 원의 소득세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그 임대사업자 8년짜리 만약에 중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다. 세액 감면도 해주죠. 네, 그러니까 중공공 임대사업자까지 등록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에 세금이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이거 계산이 안 돼 있어요.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인 경우에 한번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일 때는 일단 분리과세가 되는데 필요 경비가 70%에서 이제 60%로 확정이 됐죠. 된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일 때 경비를 1,200만 원 인정을 해준다. 이 의미가 되게 큰 거죠. 네. 사실. 왜냐면은 보통 2천만 원짜리 임대 수입 있으신 분들은 따져보면 연간 비용을 실제로 1,200만 원 나오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1,200만 원 인정해준다는 거는 실질적인 증빙을 내지 않아도 1,200만 원은 무조건 비용 처리해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거죠. 네. 그래서 2,000에서 1,200은 비용으로 빼주고 게다가 기본 공제라는 걸 빼주네요. 기본 공제는 400만 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400만 원을 빼주게 되고요. 그럼 세금의 이제 기준이 되는 가세표준이 400만 원이 돼요. 400만 원인데 여기서 소득세 세율 분리과세니까 14%. 그러면 56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되죠. 게다가 만약에 이 조건이 맞으셔서 중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 일 경우에는 세액 감면까지도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제 6억 이하, 85 이하 이 주택에 한해서 세액 감면이 되는데 8년 등록을 하게 되면 75%의 세액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거의 안 내는 거네요. 계산을 해보면 얼마죠? 42만 원 세액 감면을 해줘서 소득세가 14만 원.
주민세까지 해도 15만 4천 원. 엄청 작네요. 네, 그럼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임대 수입은 똑같이 2천만 원이고 필요 경비는 50%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비용으로 빠지는 거죠. 벌써 여기서 200만 원 차이 나고요. 네, 그렇고 기본 공제도 등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2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아, 그것도 아까는 400이었는데 이번엔 200이니까 여기 또 200만 원 차이 나네요. 네, 그러면 가세 표준이 800만 원. 여기다가 14%를 하게 되면 112만 원? 근데 얘는 지금 저희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세액감을 받을 것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납부세액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은 123만 2천. 네. 그러면은 아까의 경우랑 8배. 8배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사실 15만 4천 원이면 진짜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네, 신고를 해야 돼서 이제 마음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사실상 세부담은 별로 없다. 없을 수 있죠.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세부담이 123만 원이면 거의 한 달 월세잖아요. 네. 한 달 월세 좀 안 되는 금액이니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네. 거네요. 근데 여기 다른 조건이 붙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이제 이 방금 이야기 드린 거는 다른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예요. 다른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임대 수입 말고 다른 소득을 말하는 거죠. 네, 근로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업소득이 있거나 뭐 네. 다른 기타 여타 뭐 금융소득이 있으시거나 네. 이런 경우들. 그래서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런 거고 내가 2천만 원의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다르게 계산을 하는데 그 경우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네, 2천만 원에서 경비는 똑같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60% 네. 1,200만 원을 빼주고요. 이거는 경비율은 아까랑 똑같이 네, 적용되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똑같이 해주고요. 이제 기본 공제를 대신에 2천만 원 넘는 경우는 안 해주게 됩니다. 요게 달라지는군요. 네. 400만 원이면 큰데. 네, 크죠. 근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네, 근데 이런 기본 공제는 사실은 소득세 다른 데서 공제가 되는 게 네.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공제를 여러 번 안 해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 소득 금액으로 종소세 계산할 때 또 기본 공제 받으셔야 되니까 네. 그쪽에서 써먹고 이쪽에서는 그걸 빼고 네. 계산하라는 뜻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2천에서 경비 1,200을 빼면 800만 원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요. 여기서 14%를 하면 112만 원이 나오네요. 또 갑자기 커졌어요. 네. 112만 원. 아까는 이 단계에서 56만 원이었는데 네. 딱 2배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아까랑 똑같이 같은 네. 주택이었다. 그래서 6억 이하 85 이하인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75% 세액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84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이게 세금이 많아진 만큼 공제되는 세금도 커졌네요. 네. 납부세액을 계산을 해보면 소득세 28만 원에 지방소득세 10% 2만 8천 원 더하니까 30만 8천 원. 미등록했을 때보다 당연히 작고 물론 2천만 원 이하의 다른 소득 금액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는 금액 차이가 2배 정도 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소소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마지막 경우를 말씀드리면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에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했다라고 하면 2천만 원에서 경비는 50% 빼주고요. 그럼 1,000만 원. 그리고 기본 공제로 해주는 금액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기준 되는 금액은 1,000만 원. 여기 14% 하면 140만 원. 세액 감면이나 소득 그런 건 없겠죠? 없으면 주민세까지 하면 154만 원이 소득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넘게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른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넘게 있으신 분, 달라질 게 없네요. 그래도 역시나 2천만 원 넘고 있고 간에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게 제일 유리한데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그냥 단기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실 경우에는 금액을 따져보면 사실 차이가 얼마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한 30만 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는 112만 원이고 여기는 140만 원이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등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재산이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이면 사실 건강보험이 추가로 나오는 건 없잖아요. 개정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금 숫자로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913 대책 그대로 이제 확정이 대부분 됐는데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913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뭐 고가주택 관련된 거, 뭐 2년 거주해야 된다는 거, 그건 2020년부터고 이거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아니고 이제 양도하는 분 2020년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거 말고 이제 임대주택 관련된 게 쫙 있었죠. 네, 임대주택 관련된 거는 이제 913 이후에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주던 혜택을 대부분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나중에 그 주택 처분할 때 중과 배제했던 것도 무조건 중과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913 이후에 새롭게 이미 주택이 있는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 등록하는 게 효과가 양도세 측면에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 913 이후에는 새롭게 취득해서 임대주택 등록의 의미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다 시행령 관련된 규정이어가지고요. 이미 다 개정이 됐어요. 네. 그거 진짜 하는 거야? 라고 하실 텐데 하는 거고요. 9월 13일 이후에 시행이 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은 저희 예전 영상에서 9월 13일 이후에 만들었던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카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황은 또 다르니까 꼭 선택하실 때 상담 한번 해보시고요. 의사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